안녕하세요. 신세계 도깨비입니다. 오늘부터 약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 차트 매매 기법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평선입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 이동 평균선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매매하면서 꼭 알아야 할 기술적 지표만을 선별해서 그 기술적 지표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실력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을 것이며, 앞으로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절대 고점 매매는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매매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일주일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잘 배우시고 모두가 강한 개미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평선 설정하기 전에 우리 차트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차트란 캔들과 가격 이동 평균선을 함께 나타낸 그림이고, 또 그 그림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트는 후행성이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후행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차트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차트를 모르기 때문에 후행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차트는 미래가 반영된 차트여야만 정말 좋은 차트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캔들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초보분들도 듣는다는 가정하에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캔들은 선행성입니다. 선행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격 이동 평균선은 후행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캔들에 따라서 가격 이동 평균선이 따라옵니다. 제가 오랜만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혀가 좀 꼬이고 말실수가 좀 있네요. 말실수라기보다는 좀 혀가 꼬이다 보니까 이게 또박또박 얘기하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캔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먼저 초보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캔들은 아침 시초가를 기준으로 음봉 캔들이 발생되고 양봉 캔들이 발생됩니다. 자, 아침 시초가는 9시 땡 되면은 동시효과가 끝나면서 시초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아침이 시작된 시초가 보다도 종가가 낮게 형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침 시초가
9시 땡 되면서 발생되는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되면 우리는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자, 캔들은 우리 이평선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 캔들은 돈입니다. 수급을 말합니다. 캔들의 시작은 시초가부터 만들어지며 캔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변함없이 믿어야 합니다. 자, 왜? 캔들은 수급, 즉 돈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양봉, 돈이 많이 나가면 음봉, 돈이 많이 나가면 그 다음날 더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또다시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봉 캔들과 이 양봉 캔들에 대하여 돈이 나가고 들어왔다는 것, 요거를 꼭 이해하시고 우리 이평선과 같이 함께 보신다면 조금 더 빠른 이해와 함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평선 설정하기 전에 또 이평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평선은 자, 5일선이 있고 11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60일선이 있고 120일선이 있고 240일선이 있습니다. 5일선은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5일 이평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5일 이평선을 이탈하면 주가는 살짝 눌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선이 살아있냐 또는 죽어있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일 이평선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단기 추세선입니다. 10일 이평선이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10일 이평선, 5일 이평선을 이탈하고 내려왔을 때 10일 이평선을 딛고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일 이평선을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은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일 이평선은 세력선이 아닙니다. 차후에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0일 이평선은 중기 추세선입니다. 중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추세선이죠. 60일 이평선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하신다고 보입니다.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회복을 할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다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추세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60일선입니다. 자, 121선. 120일 이평선은 경기 방어선입니다. 경기가 좋다, 나쁘다 라고 표시할 때 이 선을 뚫고 올라가면 경기가 좋았다가 아니라 경기가 좋습니다. 이 선을 이탈하면은 경기가 나빠지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 이평선은 장기 이평선으로 상당히 중요한 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241 이평선. 이 선은 뭐냐? 경계선입니다. 역배열과 정배열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주가가 241 이평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강력한 대시세가 나올 수가 있고, 241 이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세와 대하락의 경계선이며 역배열과 정배열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제가 이평선에 다루는 선은 141선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평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평선은 우리 여러분들 차트 처음 받았을 경우, 이게 지금 다른 거 좀, 요거 녹화하기 전에 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잠깐 지울게요. 지우고, 처음으로 차트 환경 설정. 어디 있어, 이거? 갑자기 또 찾으려니까 제가, 기본 차트. 자, 기본 차트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기본 차트로 돌려놨습니다. 처음 여러분들 차트를, 깔게 되면, 차트를 깔게 아니라, 그, 차트를 열면, 이게 단순 5, 10, 20, 60,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가중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중으로 차트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단순과 지수와 가중 이평선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단순 이평선은 뭐냐? 단순 이평선은 예를 들어서 1000주를 오늘 1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10%가 올라가고 11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10주를 샀네요. 그러나 이 단순 평균 단가는 단순하게 종가만 따집니다. 1000원 플러스 1100원. 그랬더니 2100원. 요거를 나누기 2를 해주면은, 나누기 두 번이니까, 한 번, 두 번이니까 나누기 2를 해주면은 1050원이 됩니다. 요게 단순 단가가 되죠. 여기에는 거래량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가중은 거래량이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어떻게? 1000원에 한 주, 그 다음에 1100원에 10주, 그래서 11주. 요거를 더했더니 12,000원이죠. 12,000원에 11주, 한 주, 10주, 11주를 나눠준 값. 요게 1091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하나 삼성전자 가지고 있어요. 단가 얼마예요? 나 얼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가는 가중 단가입니다. 이 가중 단가는 거래량을 가장 예민하게 다뤄주는 차트이고, 가장 빠르게 적용이 된 차트가 가중 차트입니다. 그럼 지수는 뭐냐? 지수는 단순의 단점이 있고 가중의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약간 보완하고자 그 중간값을 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표준 편차를 조금 줄이기 위한 값이 지수. 그래서 1050원, 요거 가중단가에 1091원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했더니 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지수는 이렇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는 가중 차트를 약
20여 년 동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부분은 가중 차트로 여러분들께 차트 매매 기법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가중 이평선을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종가 단순 50, 20, 60, 120일 있는데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자, 박스에서 50, 20, 60, 120 다 놔두고 여기에 이평 종류만 가중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으로 돌아와서 요 121선을 검정색으로 3으로 해주십시오. 확인을 눌러주시면 선이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가중으로 됐죠. 자, 근데 241선이 없네요. 저는 솔직히 121선보다 더 중요한 선이 241선입니다. 자, 그럼 241선은 어떻게 하냐? 자, 차트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지표 추가를 클릭하셔서 자, 가격 이동 평균, 가짜 맞췄더니 나오네요. 가격 이동 평균선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또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241선 해주시면 가중으로 되어 있네요. 자, 가중으로 해주시고 이평 종류 가중입니다. 가중을 해주시고 라인 설정에서 5일, 10, 20, 60은 다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체크를 풀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선은 241선입니다. 241선을 빨간색으로 3으로 하겠습니다. 두께를 3으로. 자, 241선은 정배열과 역배열의 경계선이며 대시세와 대폭락의 아주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선이 241선입니다. 241선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3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두께를. 자, 확인을 누르시면 선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평선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이 선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빨간 선을 돌파해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빨간 선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대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길게 보는 방법. 자, 차트에다 왼쪽 마우스를 누른 채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차트 길게 볼 수가 있고 옛날 것까지 더 길게 볼 수가 있고 차트에 왼쪽 대놓고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위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길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길어지고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 부분만 제가 보는 겁니다. 자, 내일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241선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배우시고 모두가 강한 개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적 지표들을 설정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차트를 강력한 차트로 만들어 드리며 여러분들 모두가 강한 개미가 되시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